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뭔가 약간 좀 분위기가 업됐네요. 오늘 아주 특별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만에 소설가 나오셨습니다. 자기 작품을 들고. 네, 원래 우리가 자기 작품 쓴 소설가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물어뜯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러도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맞아요. 자, 최근에 중급 한국어 작품을 내신 문지혁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아. 네. 그 작가님 전혀 긴장한 건 아니시죠? 긴장 좀 했고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실 줄 몰라가지고 네. 다소 긴장했습니다. 뭘 하고 시작할 걸라고? 아이스 브레이크 이런 거 좀 기대하셨나 보다. 신변 잡기 같은 거 좀 얘기하다가 방송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프로 방송인들이셔서 네. 배가 고파가지고요. 지금 빨리 녹음 끝내고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저녁 때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 작가님이 이제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바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심지어 유튜버시잖아요. 네, 유튜버이시고 작가이시고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아이도 돌보시고. 네. 네. 힘들겠다. 시절 저도 지나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늦은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댓글 몇 개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문 작가님이랑 대화 나눠보죠. 네, 문 작가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귀연사슴님, 오늘 동물 권력 완독했습니다. 투병 중에 쓰신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재미있고 논리정연한 책이었습니다. 채식을 하지 못하면서 동물권 이야기를 읽는 것이 괴로웠는데 방송에서 동물복지 계란을 사거나 조금 덜 먹는 방법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이야기해 주셔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우민미님께서 문어가 상어를 상대로 두뇌 게임을 하는 장면을 스펙터클하게 보실 수 있는 나의 문어 선생님을 넷플릭스에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종류가 인간과 교감하는 개나 고양이 수준이라는 걸 실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미도 아름답습니다. 문어와 상어의 심해 추격전도 상상을 뛰어넘는 재미를 줍니다. 결과는 반전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지우민미님께 문어의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싸이 몽고메리가 쓴 그 책도 읽어보시면 되게 이 다큐멘터리랑 막 서로 시너지호가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책은 모르겠고 더 글로리 다 본 다음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게 없었는데 나의 문어 선생님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그 감동적이에요. 동강동 호랑이님, 방송 듣다 보니 동물 권력 무조건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책걸상에서 훌륭한 언론인 저술가 분들의 책을 종종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기자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무척 기대되고요. 동물 권력 꼭 읽어볼게요. 네, 마음의 힘님 약간 센치한 댓글 남기셨는데 그 마음의 힘님이 JYP 팬이시잖아요. JYP께서 읽어주시죠. 다들 잘 지내시죠? 나이 들수록 좋은 영화나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할 사람이 줄어요. 그래서 책걸상이 소중한지도 모르겠어요. 전 오늘 더 웨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신랑이랑 같이 조조로 가서 봤는데 한 10년 만에 영화 보면서 펑펑 운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이 왜 이리 비루할까요? 그런 비루함 속에 숨어있는 반짝임은 왜 있는 건가요? 여운이 아직도 남아 유튜브로 세뮤얼 헌터의 연극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연극을 보고 싶군요. 다들 잘 지내실 거라 믿어요. 좋은 글과 영화로 또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지면 들를게요. 그 세뮤얼 헌터의 연극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더 웨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본 다음에 세뮤얼 헌터의 연극을 이렇게 또 찾아보셨군요. 엄청 슬픈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JSHA 땡땡땡땡님께서 오늘도 킥킥 때문에 들었습니다. 갈수록 두 분의 케미가 어긋나면서 잘 맞는 느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지혁 작가의 중급 한국어 나왔어요. 책걸상에 모시면 무척 기쁘겠죠? 여기서 초급 한국어 추천 듣고 읽었는데 잔잔한 감동이 오래 갔거든요. 유튜브도 하시던데요.
라고 댓글을 한참 전에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셨습니다. JSHA 땡땡땡땡님께서 요청하셔서 문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 이분 요청 없었으면 모실 생각이 없었는데 뭐 고민을 했겠죠. 자, 우리 문 작가님은 이번 시즌 책걸상 펀딩에 또 참여하신 애청자이시기도 합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초급 한국어 소개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과문에서 이 팟캐스트의 존재 모르고 있다가 네, 그 계기로 해서 입덕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아주 자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우리 초급 한국어 때 뭐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 혹시? 근데 초급 한국어 방송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으니까 입덕하신 거 아닐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자기 책으로 막 이런 헛소리 하면. 제가 내용은 지금 잘 기억나지 않지만 느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YG님께서는 굉장히 젠틀하고 깊이 있게 책을 읽어주셨고 JYP님께서 약간의 조롱을 조금 섞어서 거칠게 다뤄주셨던 느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롱의 느낌이 있었어요? 조롱이란 좀 센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내용이 기억 안 났던 거 아닐까요? 반성해야겠네요. 약간 뭔가 모범생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다. 너무 모범생 너무 모범생이다. 근데 사실 그 문 작가님 오시자마자 그 작가님께서 잠깐 일보러 가신 사이에 금세 또 JYP가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학력자 아니냐.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던가?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이제 저한테 문 작가님이 학교를 어디 나왔지? 옛날 사람이니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학교는 어디 나왔던가? 그러니까는 저자 소개 같은데 굳이 안 밝히는데 또 우리는 궁금하니까. 제가 내 기억으로 아마 서울대 영문과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 바로 미국 간 거야? 아니 한예종도 거쳤던데.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서울대 한예종 뉴욕대야? 너무 고학력 아니야? 제가 가방끈이 약간 지저분한 건 맞는데요. 그 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박사가 없고 석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기자님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고학력이라고 하시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원래 기자는 뭐 이렇게 저 학사 학위만 있어도 심지어 학사 학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업. 근데 그리고 여기서 또 고학력이라고 그 JYP나 YG가 또 딱 찍어가지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한 군데만 가도 좀 와 하는 데잖아요. 한예종, 서울대, 뉴욕대 하나만 나와도 우와 하는데 우리는 셋 중에 하나도 못 가봤잖아. 못 가봤죠. 엄두도 못 냈죠. 저는 서울대는 떨어졌다 심지어. 나는 서울대 캠퍼스 안에 들어가 보긴 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방황을 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방황을 했다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그 현재 이 전업 작가는 아니시잖아요. 오늘도 지금 학생들 수업이 맞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질문을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했다고. 네, 죄송하게도 이제 제 수업 때문에 이제 늦은 저녁에 모이시게 되었고 오늘 또 그런 날 꼭 학생들이 발표도 길게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 어디에서 가르치세요?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은 2군데 강의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뭐 강원대학교에서도 강의했었고 뭐 외부 강의는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강원대학교에서 강의했었던 경험의 일부가 중급 한국어에 좀 녹아 있죠. 네,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이제 강원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춘천 내륙 지방에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무대를 좀 바꿔서 바다가 보이는 대학교, 저의 로망이기도 한데요. 바다가 보이는 대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읽다 보면 묵호 요즘은 잘 안 쓰는 지명입니다만 그 정도 느낌? 뭐 근데 강릉보다도 약간 사실 남쪽? 그래서 저는 강릉에도 대학이 있으니까 강릉에 있는 대학교로 강의를 실제로 다니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셨군요. 그건 아닙니다. 네. 유튜브는 그 이름이 뭐였죠? 보기 드문 책? 네, 맞습니다. 그거 되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혹시 전에 댓글 남기시지 않으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돈을 받지 않고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요. JYP란 닉네임을 쓰는 분이
댓글을 남기신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어서 그분은 짝퉁의 짝퉁이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여기 들러서 댓글까지 친히 남겨주셨구나 제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JYP 사칭자 누굴까? 뭐 짝퉁의 짝퉁이죠. 저도 네. 사칭자니까. 근데 그 책걸상 크루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즐겨서 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혼비님께서 되게 팬이신 것 같아요. 네. 그 혼비님이 며칠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문지혁 작가님이랑 녹음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아직 안 했는데. 혹시 오늘인가요? 언젠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이랬더니 올라고? 막 이랬더니 아니 가지는 않지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된다고 저 댓글 달면 우리가 읽어줄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녹음 몇 시간 전에 오늘 문자 보내가지고 녹음했어요? 오늘 아닌가? 그러면서 또 단톡방에서 호들갑을 한참 떨더니 또 긴 댓글을 달았어요. 네. 네. 그 혼비님이 공개적으로 남긴 메시지 문 작가님을 흠모하는 요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님이 네이버 댓글창에 남기신 건데요. 저 네이버 책걸상 게시판에 덧글 다는 거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흐흐흐. 저 요즘 문지혁 작가님 유튜브 구독 알림 해놓고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문지혁 작가님 유튜브에서 글쓰기 전 꼭 해야 하는 일 클립 보다가 이상한 데서 빵 터져서 새벽에 한참 웃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굉장히 저교한 분위기와 아늑한 조명과 킨포크적 각도로 놓인 찻잔이 등장하고 그 위에 밤에 차를 타는 이유라는 글자가 싹 뜨고 그 위로 감미로운 음악이 깔리고 못지않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문지혁 작가님은 글을 쓰기 전에 꼭 차를 준비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감미로운 분위기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어쩐지 굉장히 문학적이거나 서정적인 이유가 나와야만 할 것 같은 타이밍이었는데 작가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제가 차를 마시는 이유는 수분 보충입니다 라고 하셔서 크크크크크 수분 보충 크크크 세상에 그 타이밍에 너무나 건조하고 원초적인 이유가 툭 튀어나와서 혼자 빵 터졌어요. 크크크크 뭔가 문지혁 작가님과도 잘 어울리는 모먼트. 아이고 길다. 중급 한국어도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문지혁 작가님 유튜브 은근 중독성 있고 매력 있는데 유튜브도 앞으로 쓰실 책도 다 잘 듣고 읽을게요. YG님 JYP님한테 이 이야기 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댓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그 단톡방에는 또 논란이 될 만한 그 메시지도 추가로 남겼어요.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 김원비 작가 그 부군 되시는 분이 박태하 작가님인데 네. 닮았다고. 제가 웃었어요. 어디가 닮았다는 거냐고. 근데 그 책걸상 팬덤들 사이에서 박태하 작가는 양조위를 닮았다거든요. 그러니까 박태하 작가는 양조위를 닮았는데 박태하 작가와 문지혁 작가는 닮았으니까 결국 문지혁 작가도 양조위를 닮았나? 뭐 이런. 아닙니다. 네. 그냥 혼비님이 문 작가님에 대한 팬심으로 왠지 자기 남편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 팬심이 깊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랑 닮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유튜브 구독자가 3,000명 좀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모르긴 해도 한 100명 이상 늘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일단 저 문지혁이라고만 쳐도 나오더라고요. 네, 문지혁의 보기 드문 책이라는 채널 구독해 주시고 뭐 좋아요나 알림도 해주시고 또 직접 기획해가지고 뭐 수공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 채널을 사실 시작한 지는 조금 됐는데요. 2018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5년 정도 됐고 그거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성장 속도가 더딘 거의 없는 채널이고요. 뭐 책걸상도 있는데요. 뭐 아닙니다. 책걸상은 제 느낌에는 어떤 메이저 언론 같은 느낌이라서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혼자 다 하고요. 뭐 기획, 뭐 촬영, 편집, 뭐 출연 뭐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주 만들기가 어려워서 보기 드문 책이 아니라 이제 보기 드물게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이 되었는데요. 채널 이름 바꿔요. 그럼 보기 드문 영상. 네, 다들 채널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별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뭐 더 나은 대안이 없어서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목표가 이제 한 달에 뭐 1개나 2개 정도. 네, 근데 그 정도 올리는 것으로는 유튜브가 뭐 알고리즘 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구독자들에게도 충분한 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너무나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그 YG는 그 유튜브 채널 안 봤죠, 영상 하나도? 네, 안 봤어요. 저는 이제 오늘 봤는데 아까 이제 혼비님이 보라 그래가지고 그 책 읽기, 책 쓰기 전에 뭐 하는 일 그거 있잖아요. 그 영상은 꼭 보세요, 청취자분들도. 됐다 재밌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고 이렇게 손만 나오는데 야 대박. 그 처음에 딱 영상을 틀면요, 컵이 딱 나오는데 서모스라는 그 상표가 너무 잘 보여요. 딱 분위기가 서모스 광고인가?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정관장이 나와. 정관장 광고. 정관장 광고인가? 이런 느낌이 딱 나거든요. 혹시 뒷광고를 받으시는 건 아니시죠? 어떤 분이 댓글로 이거 정관장 그 마케팅 담당자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써주셨는데 정관장 모델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서모스나? 노려서 되는 일이라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너무 영향력이 미미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꿀도 나오는데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 꿀 건달인가 하는 그 상표도 잘 보이게 너무 자세히 보셨네요. 배치를 하시고 그 이런 이야기를 막 단톡방에서 혼비님이랑 JYP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 작가님 정말 유명 작가님 되셔야겠다. 그래서 무슨 문지역의 북클럽이든 뭐든 뭔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해야 좀 직성이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간 별밤 DJ 이런 거 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명 작가 그 영상 보니까 유명 작가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뭘 딱히 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데 뭐 그런 브이로그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영상에서는요. 아까 혼비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제 더 어릴 때부터 항상 뭘 하든지 너무 진지하다는 타박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가 나이가 더 들고 하니까 이제 좀 웃기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심지어 대학 다닐 때는 노래방 가서 그 노래방 책 보고 있는데 선배한테 혼났어요. 그걸 왜 진지하게 보고 있냐. 저는 그렇게까지 혼날 일인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나 봐요. 진지하게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본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독을 자기도 하고 골라야 있으니까. 되는데 네. 노래 한 곡 고르는데 20분 동안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맞은 게 다행인 거죠. 근데 그 문지역 작가의 그 진지함이라고 하는 콤플렉스? 그게 약간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를 꿰뚫는 유머 코드잖아요. 계속 자학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약간씩 반복되면서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모시면서 사실 저는 약간 좀 죄송했던 게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를 빼고는 단 한 편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 작가님 작품을. 그리고 초급 한국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존재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YG한테 딴 거 본 거 있어 그랬더니 YG는 많이 봤다는 거예요. 뭐 봤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JYP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게 그 우리가 주로 한국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로가 박평을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평 소개로 초급 한국어를 거의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박평이 책이 나오자마자 서점에 깔리기도 전에 이 초급 한국어는 보내줬나? 분명히 둘 다 좋아할 거다. 그 박평이 가끔은 책을 아예 보내줍니다. 추천만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나온 책들은 약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보내주는 거는 아마 이걸로 방송하면 좋겠다라는 사인이겠지. 어쨌든 간에 꼭 이거 읽으면 무조건 좋아할 거다. 딱 2번 있었어요. 하나가 그 문지역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였고 두 번째가 그 김보연 작가의 가장 나쁜 일. 딱 그 2번이 그랬었고, 그다음에 경청은 말만 했지 보내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냥 보내준 건 그 2권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초급 한국어를 너무나 좋게 읽고서 아마 방송에서도 좋게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문 작가님께서 어쨌든 원래 그 등단 데뷔는 SF 그런 걸로 하셨기 때문에 또
SF 좋아하잖아요. 그 중급 한국어에 나오는데 등단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어요? 그 정식 그 등단이라는 명칭으로 그죠? 데뷔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중급 한국어에 나오잖아요. 작가가 아니라 책 낸 사람이라고. 네. 나온 문제적 표현에 따르면 애매하죠. 맞습니다. 그 애매하죠. YG나 JYP나 다 우리 작가 아니고 책 낸 사람인 거지. 그런 그 분류에 거죠. 따르면 우리 정식으로 등단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급 한국어 읽고 나서 몇 권을 찾아 읽었어요. 그 제가 섭외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피해 도시도 읽었고요. 네. 피해 도시는 피해 도시? 그 피 많이 나요? 아니요. 스릴러예요. 아, 그 피가 아니에요. 피 영어 이니셜 P인데 그 영어 이니셜 P의 피해 도시는 박평이 책걸상에서도 한번 그 문 작가님 다른 책인데 이것도 괜찮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얘가 그것도 읽었었고 그 비블리온도 읽었었고 그리고 비블리온? 네, 그건 SF 완전히 SF 소설인데 비블리온도 읽었었고 그리고 이 중급 한국어 나오기 몇 개월 전에 작년에 네, 1년 전입니다. 네, 작년에 그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라고 하는 소설집도 내셨어요. 근데 저 그 소설집도 되게 좋게 읽었었죠. 언제 다 읽었어요? 많이 그거를? 읽으셨네요. 네, 근데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를 한번 책걸상에서 다뤄보자고 할까 하다가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르의 소설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JYP가 좋은 소리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왠지. 예, 그래서 중급 한국어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 초급 한국어를 쓸 때부터 중급 한국어까지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초급 한국어가 좀 반응이 좋으니까 저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지 이러고 하나 더 쓴 겁니까? 초급 한국어를 쓸 당시에는 이제 중급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녔지만 이제 그때가 제가 소설 그만 쓰려고 할 때라서 뭔가 이제 한 10년 정도 책을 쓰고 등단은 못하고 데뷔를 한 상태로 계속 장르 소설들을 써왔는데 뭔가 이게 커리어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무명 작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주로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풀타임 강사인 거죠. 파트타임 작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파트타임 작가로서 계속 나무를 잘라서 책을 만드는 게 나와 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출판사를 괜히 괴롭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10년을 썼고 내 꿈이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결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쓰자라고 했던 게 초급 한국어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쓰게 됐고요. 그 제가 작가의 말을 써놨었지만 독서실에서 이제 허리 아파서 누워있다가 독서실에서 2주 만에 썼고 그 소설을 이제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초급 한국어가 탄생이 되는 과정이 소설로 극화되어서 중급 한국어에도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현실과 싱크로율이 있습니까? 이 소설 안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진실과 허구가 네. 다른 비율로 이제 배합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허구가 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여동생이나 아이들이나 뭐 가르치는 내용 이거는 다 진실에 가깝습니까? 여동생은 없는 걸로. 아, 여동생은 없어요? 일단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어디선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디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머니 잘 살아계시고 여동생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완전 호구네. 사실 초급 한국어는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 소재가 되고 있고 네. 그 문지혜라는 그 동생은 초급 중급에 자주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초급 한국어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 여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그 미국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경험, 그리고 헤어지고 유학으로 여자친구와의 관계 그거 등등등. 물어봅시다. 그 옛날 여친, 전 여친은 그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노코멘트 하겠네 뭐. 네. 대부분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부모님이 요즘 자주 하시는 농담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자꾸 놀리세요. 당신 이제 지혁이가 이미 죽여버렸다 소설에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당신도 조심하라고 언제 죽일지 모른다고. 네. 나는 이미 뜨거웠지만 네. 이미 죽은 사람 마음 편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주고 받곤 하세요. 그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은 그러면 진실입니까? 네, 그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는 1년 가르쳤습니다. 소설에서는 이제 한 학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설 속 문지혁한테는 조금 더 가혹한 방식으로 네, 제가 겪어왔던 어떤 삶의 과정들을 조금 더 뒤틀고 좀 더 왜곡시켜서. 그럼 실제 문지혁의 삶은 뭐 그렇게 팍팍하거나 막 애달프고 뭐 그러진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거기서 거기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소설적 구성을 위해서 조금 더 가혹하게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중급 한국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글쓰기와 관련된 그 문작가의 아이디어들이 소설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 용홍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딱히 금수저는 아니신 것 같은 게 물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하시긴 했습니다,만 금밖에 금수저일 수도 있어요. 아니 금수저가 무슨 두 군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 취미로. 취미로 하면 한 학교만 가면 취미일 수도 있는데 두 학교를 가는 건 금수저들이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저 자신은 그렇지 못했고 그게 이제 저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금수저였으면 작가도 안 하고 강사도 안 하죠. 그 둘 다 그렇죠. 피곤한 일인데 그냥 놀지. 재준이처럼 뭐 골프장을 하든지 그냥 노는 거지. 요즘에 더글로리에 꽂히셨나 봐요. 더글로리 막 등장인물들이 막 바로 친구처럼 막 나오네. 근데 사실 작가를 하기에 금수저보다 더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오르한 파묵도 막 성에 살잖아요. 그래요? 터키에서 정말로 유명한 부자 가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도 유명한데 그런 사람이 또 노벨 문학상도 받고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네. 오늘 이제 중급 한국어가 오늘의 테마 도서이긴 한데 이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이 줄거리를 조금만 얘기하면 이게 다 스포일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스포일러가 큰 의미가 없기는 없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잠깐만, 딸은 사실이죠? 네, 딸들은 사실입니다. 딸들의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작가의 말에 일종의 헌사를 했기 때문에 네. 맞아. 뭐 없는 딸들한테 헌사를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딸들도 그것까지 하면 전 진짜 지독한 컨셉을 갖고 있는 건데. 딸들도 없으면은 되게 정말 특이하겠다. 그 딸들과 관련이 있죠. 중급 한국어는. 그건 얘기해도 되죠. 이 중급 한국어는 이 우리나라 소설치고 아니 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문장 아닌 게 많아요. 사진도 나오고 네. 이거 이렇게 키보드 잘못 누른 거 막 한참 동안 이렇게 이상한 문자만 쭉 연달아 찍히고 원고지를 그런 식으로 메꿔도 되겠습니까? 이거 한 2페이지는 그냥 잘못 누른 키보드로 채웠던데요. 네. 3페이지인가? 그게 이제 아이가 잘못 누른 것을 표현한 건데요. 실제로는 한 5페이지 정도 그렇게 쓴 것을 제가 이제 편집 가공해서 최대한 소설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중간에 한 20페이지 정도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그러면 더 화제가 됐을 그렇게 했어야 있는데.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늘어나면 민음사에서 가격도 한 1,000원 더 받고 그러면 인쇄도 올라갈 수 있고. 근데 그 초급 한국어랑 중급 한국어는 굉장히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랐는데 초급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초급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일종의 성장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성장 소설 컨셉으로 읽혔다면 그 중급 한국어는 또 중급 한국어대로 컨셉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게 한국의 한 대학에 글쓰기에 별로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걸 병행해서 본인이 작가로서 그리고 또 인생의 한 전환점을 병치시켜가지고 딱 녹여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급 한국어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써야겠다라고 기획을 하신 거예요.
천재인데 저는 막 이런 아닙니다.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너무 잘 그 저희 소설의 뼈대를 짚어주셔서 제가 감탄하고 있는데요. 중급은 이제 그런 기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초급은 정말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썼다면 중급은 어떻게 하면 언어와 세대와 세계를 이 세 축을 좀 연결지어서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글쓰기 수업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소설가고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동시에 배워야 하는 존재 성장시켜야 하는 동시에 성장해야만 하는 존재로서의 문지역, 소설 속 문지역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성공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고급 한국어도 꼭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이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요즘 듣고 있는 질문인데요. 네.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고급 한국어라는 제가 고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조성된 오토픽션 세계, 그러니까 소설 속 문지역이 등장하는 오토픽션 세계관으로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을 중급 한국어를 다 쓰고는 결심하게 됐고요. 그 진짜 고급 한국어는 계획이 없어요? 아니요, 그거는 뭐 몇십 년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편의 제목은 정해놨습니다. 뭘로요? 네. 공개해도 됩니까? 네, 실전 한국어라고 정해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거 저 고급 한국어 안 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주세요. 다음 편에 저 실전 한국어 쓴 다음 제목으로요. 네. 초급 일본어 어떻습니까? 초급 일본어요? 네. 네. 문 작가가 일본에 뭐 어디 강의를 가든지 아니면 수업을 들으러 가서 아니면 방문 교수 일본에 뭐 이렇게 방문 교수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동경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쪽 문창과 학생들하고 뭐 같이 교류를 하거나 수업을 듣거나 뭐 가르치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업은 영어로 하는데 생활은 일본에서 해야 되니까 일본어를 하여튼 열심히 배워가지고 문학을 공부하고 여기 가서는 일본어 어학당 다니고 그리고 밤에는 일본 또 어떤 아가씨랑 또 사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세 가지 언어가 충돌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때요? 초급 일본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거 잘 되면 이제 초급 중국어나 뭐 이란어나 이런 거. 근데 사실 저는 고급 한국어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고급이어서 고급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B급으로 고급들을 비꼬는. 왜냐하면 중급 한국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문단이라던가 학계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시선들이나 풍자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일종의 풍자소설 같은 것들을 고급 한국어라는 제목으로 내셔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재밌게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고급 한국어는 이런 설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디 이제 저 회사의 CEO들 최고위 과정 같은 거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쓰기 뭐 자서전 쓰기 뭐 이런 과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이저 재밌고. 과정에. 그래갖고는 그 큰 회사 사장님들 막 부사장님들 데려다 놓고 글쓰기 시키고 하평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약간 실전 한국어의 한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분들의 이 정말 엄청난 한국어 실력을 이렇게 고급하면 되잖아. 거의 지금 저의 기획을 미리 살펴보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전 한국어에서는 제가 지금 외부 강의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벗어난 글쓰기 수업 혹은 그런 교실 강의 이런 것들을 무대로 할 계획입니다. 외부 강의에 막 사장님들도 있고 그래요? 네, 거기 최고 경영자 과정도 제가 하고 진짜? 있거든요. 소름. 네, 지금 말씀하신 정확히 그러면 과정을 하고 거기 있습니다. 있는 사장님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막 돼지로 묘사하고 이러면 그 강의 요청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약간 힘 조절해야겠는데요? 재밌게 격조 있게 중급 한국어에서도 그 에피소드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이제 진실은 입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한 사업가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라고 딱 이렇게 뼈 때리면서 딱 그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중급 한국어가 재밌어요? 초급 한국어가 재밌어요? YG는?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저는 그 소설로서의 재미는 초급 한국어가 더 있었어요.
그 중급 한국어는 뭐 그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웃긴 걸로 따져도 약간 비슷하죠. 웃기는 방법이나 웃기는 빈도나 좀 비슷한 것 같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중급 한국어는 약간 저는 좀 감정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애 키우는 아빠로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약간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 없고 괜히 약간 짠해지고 약간 마음이 아파지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마냥 즐길 수는 없는. 초급 한국어는 되게 막 그 외로운 막 그 쓸쓸한 가을날 바람 부는 거리를 혼자서 이렇게 막 옷깃을 올리며 걸어가는 아저씨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완전 생활인. 배경도 이국이잖아요. 거기는. 여기는 한국이고. 자, 오늘은 이번 주에는 중급 한국어 새로 내신 문지혁 작가님 모시고 수다 떨고 있는데요. 문 작가님 지금 나 몇 마디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끝낸다고? 뭐 저희 방송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게스트보다 진행자가 말을 더 많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2부 때는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 수요일에는 문 작가님께 좀 말문을 열 기회를 드리죠. 왜냐하면 독지가님들이나 문 작가님 팬들이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문 작가님 팬들은 유튜브 보면 됩니다. 그거 보면은 1시간 40분 동안 혼자 떠드는 영상도 있어요. 그거 아주 기가 막 빌리 서머스 편 제가 듣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아니 어렵게 작가님 모셨는데 왜 YG, JYP만 이야기를 다 하냐 이런 댓글 분명히 달린다고요 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